안녕하십니까. 렌트마이카의 용의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바로 장기렌트 광고에 속지 않는 법. 장기렌트 계약 이것만은 알고 하자라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장기렌터카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한번 여기 화면 한번 보시면은, 자, 장기 렌터카 이제 좀 기본 상식을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저희 방송 중에 많이 말씀드렸던 이제 보증금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맡겨놓는 금액입니다. 계약 만기 후에 차량을 반납했을 때는 찾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또는 계약 만기 후에 차량을 인수할 때는 인수 비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객이 맡긴 보증금은 렌터카사에서 차량 대금 또는 이제 사업 비용 등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 이제 대가로 월 렌탈료를 은행이자보다는 더 큰 금액으로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여유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보증금을 넣고 계약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 근데 이제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차에다가 일정 금액을 묶어두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무보증으로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돈도 있으시고 또 은행에 또 이렇게 그냥 남는 돈이 있으시면은 은행에 놔두시는 것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계약하시는 거를 저희가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수금이라는 또 방식이 있습니다. 선수금 또는 선납금이라고 하는데, 이 돈은 그냥 미리 내는 돈입니다. 말 그대로 미리 내는 돈. 그래서 계약 만기 후에 차량 반납 시에는 찾지를 못하는 금액입니다. 미리 냈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 만기 후에 차량 인수 비용으로도 당연히 사용을 못하죠. 돈을 미리 내면서 월 렌탈료를 낮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수금은 렌탈료를 미리 내는 개념이다. 그래서 무보증 렌탈료에서 선수금을 계약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렌탈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렌탈료 할인은 따로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선수금은. 그렇기 때문에 총 금액을 비교해 보면 선수금 방식보다는 보증금 방식이 더 낫습니다. 총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본 상식으로 또 아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은 또 이제 이 장기 렌터카는 또 주행거리라는 게 개념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주행거리에 따라서 잔존 가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는 보통 연 1만 킬로, 2만, 3만, 4만, 무제한 킬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당연히 이 차량의 그 가치가 좀 높게 평가가 되겠죠. 4년이 됐는데 주행거리가 연 1만 킬로에서 4만 킬로가 안 된 차가 당연히 연 10만 킬로가 넘은 차보다는 더 좋은 그 가치를 받기 때문에 이 잔존 가치, 인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렌터카 고객은 대부분 이제 만기 후 반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잔존 가치가 높을수록 월 렌탈료가 싸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총 렌탈료인데, 이 잔존 가치, 이게 잔존 가치를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해 놓으면은, 이렇게 50%로 책정을 해 놨다. 그러면은 월 렌탈료는 요 50% 나머지 금액만 갖고 나눠서 내면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나중으로 이렇게 유예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 렌탈료가 싸겠죠. 그런데 이 점에 착안해서 우리가 장기 렌터 광고를 보시면은 60개월 조건에 주행거리 연 1만 킬로, 보증금 최대 조건으로 광고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선수금이 아닌 차량에서는 가격이 가장 싸게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 60개월의 주행거리 1만 킬로의 보증금 최대로 계약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궁금한 계약 조건으로 견적을 받아보면 렌탈료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예시를 한번 제가 드려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홈쇼핑이나 인터넷상 광고에서 선수금 30%, 40% 내는 광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80 월 40만원, 그랜저 월 32만원, 이렇게 엄청 싼 광고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와 같이 이렇게 싸게,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싸다,
많이 싸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선수금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선수금 광고 이 계약은 100대 중에 한 대가 계약될까 말까 하는 계약 방식이에요. 저는 뭐 제가 여태까지 장기 렌터카를 거의 8년 정도 하고 있는데 선수금 계약이 5대가 넘질 않습니다. 8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선수금 광고는 거짓 광고는 아니에요. 거짓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간의 눈속임, 요즘 어그로 끈다 그러죠. 어그로를 끄는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계약을 거짓 광고는 아니나 저런 방식의 계약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일단 싸게 보이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광고들 아래에는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뭐 선수금 40%, 30%에 뭐 주행거리 뭐 2만 킬로, 1만 킬로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광고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보증금 40%의 주행거리 연 1만 킬로의 60개월 계약 조건, 요런 것들도 이제 인터넷상에 보면은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요런 방식도 실제로는 많이 안 해요. 실제로는 뭐 보증금 20%나 30% 정도의 주행거리 2만 킬로, 3만 킬로의 60개월 요런 것들은 많이 하죠. 하지만 요런 방식은 또 많이 안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계약을 많이 하는 조건인 48개월의 주행거리 연 2만 킬로의 초기 비용 영원과 렌탈료는 뭐 몇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은 실제로 상담 보시면 또 다른 가격을 또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으면 장기 렌터카 광고를 보셔도 아, 요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보이죠. 뭐 현대 제네시스 40만 원, 월 40만 원, 그랜저 월 32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들 폼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견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견적을 한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제네시스 GV80 그냥 기본형 기준 가격입니다. 6,067만 원. 그러면 우리가 광고에서 이제 싸게 보이는 광고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3년에 선납금이죠. 여기 선납금에 이렇게 2,366만 2천 원을 미리 내는 겁니다. 이 금액을. 그러면은 월 39만 6,01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2,366만 원을 36개월로 나누면 2,366만 원을 나누기 36 하면 월 65만 7,220원을 미리 낸 겁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더하면 이제 월 거의 1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은 60개월에 보증금으로 40%를 넣고 주행거리는 1만 킬로. 그러면은 월 렌탈료가 이렇게 80만 920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싸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많이 하는 계약인 48개월 조건에 초기 비용 없이 주행거리 연 2만 킬로에 계약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조건은 이 99만 2천 원 정도가 된다. 이 GV80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로 광고에 보시는 거와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 실제로 계약하는 방식하고는 이런 괴리감이 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위해서, 이런 게 거짓 광고는 아닙니다. 이렇게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대로 하면은. 하지만 실제로 계약하는 조건과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어그로를 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를 한번 살펴보면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랜저인데요. 그랜저요 3,294만원 그냥 가솔린 기본형 기준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주행거리가 1만, 2만, 3만, 4만 무제한에 따라서 이 잔존 가치가 바뀌죠. 1만 킬로 때는 이 잔존 가치가 55%를 48개월 동안 뒤로 유예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45% 금액만 가지고 이제 장기 렌트를 이제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55만 6천 원이 나오는 거고요. 2만 킬로가 되면 잔존 가치가 이렇게 한 3% 정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월 렌탈료가 1만 킬로 때보다는 뭐 한 2만 원 정도 올라가죠. 2만 원 정도. 또 3만 킬로로 가니까 잔존 가치가 50%로 바뀝니다. 여기서 3%가 떨어지고 여기서 2%가 떨어지죠. 그래서 월 렌탈료가 58만 7천 원으로 이제 12,000원 정도가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행거리를 난 좀 많이 뛴다. 4만 킬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잔존 가치가 50%에서 45%로 또 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렌탈료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요거는 55% 정도의 금액을 갖고 나눠내기 때문에. 그리고 주행거리 무제한. 나는 주행거리가 1년에 뭐 5만 6만씩 뛴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잔존 가치가 4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월 렌탈료가 65만 원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주행거리에 따라서 이게 1만 킬로로 했을 때와 무제한으로 했을 때는 거의 10만 원 돈 차이가 납니다. 이제 뭐 각 렌터카사별로 이제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보통 이런 식의 잔존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주행거리에 따라서 월 렌탈료가 변동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실 분들은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아, 나는 1년에 2만 킬로가 안 넘으니까, 그리고 나는 48개월 후에 차량을 반납할 거야. 그러면은 굳이 3만 킬로로 계약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 달에 12,000원씩 더 내시면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약정 거리를 선택을 하셔서 계약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기 렌터카의 이제 여러 가지 상식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장기 렌터카 광고에 속지 않는 법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오늘 제목을 달아봤는데, 어제도 이제 장기 렌터카에 대한 좀 기본적인 개념, 오늘도 이제 장기 렌터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장기 렌터카 이 리얼 견적을 또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항상 궁금하신 점은 저희 직통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꼭 문의 주십시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